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10석 가까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예측을 낸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센 발언을 해서 며칠간 이제 언론계에서 많이 이제 거론이 됐죠. 듣보잡들을 정리해야 한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정리해달라. 이렇게 이뇨한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 위원장의 답변이 명심하겠습니다 였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냥 싶더라고요.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냥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꼭 하는 말 있어요. 안 하겠다는 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속에 잘 담아두겠습니다. 이 정도죠. 이뇨한 위원장이 어떻게 듣보잡,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중진들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서도 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험지 출마 안 한다고 이제 제가 이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거잖아요. 김기현 당대표는 99% 이상 그 현재 울산 지역구에 출마 안 하고요. 서울 수도권에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를 어느 시점에 얘기할지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당장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예산안 다 끝난 다음에 뭐 공관이 구성될 때쯤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시점의 문제고 장제원 의원은 버티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사상에 출마할 거야라고 하는데 장제원 의원의 상징성 되게 커요. 윤핵관, 영남, 중진, 삼선 다 걸리거든요.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우리 장 소장님 분석을 그전에 다 믿었어요. 네. 김기현 대표 뭐 무조건 서울 나간다. 장제원 99% 안 나간다. 막 이랬는데 막 후임자 뭐 대시고 뭐 이렇게 소개하고 다니고 있다 이랬는데 뭐 버스 90대 동원해서 90대. 가면, 네. 90대 동원해서 가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제가 계산해봤는데 44인승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3,000명이에요. 이분이 4,000 위기 명. 때마다 항상 이랬어요. 위기 때마다 항상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나간다는 거. 버티게 한다니까요. 계속. 권성동 의원도 뭐 윤핵관에서 빼달라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주영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끝내야지. 아무도 지금 불출마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 본인은 좀 뜨는데 혁신위는 지금 약간 침몰 중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제원, 주호영,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은 다 무소속으로 당선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무소속으로 버텨도 민주당 지지층이 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공천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 심지어 최측근인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2016년에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잖아요. 그 당시 뭐 시퍼렇게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을 때인데 물론 그때 그 지역구에 공천받은 그 국민의힘 쪽 계열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이 세진 않았어요. 급조되니까 누구도 거길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판단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호에 몸을 끝까지 실을 거냐 아니면 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정치의 길로 완전히 독자길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판단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영남 물갈이 하려면요. 많은 중진 의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자리 좀 비켜주든가 어떻게 험한 꼴 당할래. 그런 선택을 강요해야 될 텐데 아니 장제원 의원도 지금 안 물러나는데 제가 왜 물러납니까? 라고 하면은 영남 물갈이할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 버티기 하겠지만 결국에는 불출마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세력 과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이게 좀 4,000명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내가 4,000명 더 이 돼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 이걸 보여준 거고 사실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약간 이런 비슷한 그렇죠. 행보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장제원 의원의 희생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솔선수범하세요. 라고 몰고 가면은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장성철 소장님의 바람이고 바람 소망이고 네. 그렇게 될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나 이 실리를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정선 불출마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해서 씌웁시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거나 핵관이나 검사 출신인데 거기다 꽂겠습니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 내가 나가서 대통령 옆에서 호가호위하던 사람들한테 공천 준다고? 그럼 내가 왜 나가? 내가 나가는 게 더 낫지. 그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한 게 뭐야? 대통령실에 있었으면 뭐 그게 뭐야?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오히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 자리 뺏는 거야? 이게 정서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요,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희생일 수 있어요. 당을 위한 헌신, 선당후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일 수는 있는데 본인들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수도권 험지에 계신 유권자분들도 같이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한다는 것이 본인의 희생 뭐 이런 개념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쫓겨오듯이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길 정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간다든지 무슨 개선 장군 가듯이 이 두 가지 접근으로 가면 유권자들이 동의해 주겠냐고요. 쫓겨오듯이 온 사람과 마치 우리를 정복하러 오듯이 온 사람들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유 저 유명하신 분 오셨네 찍어줘야지라고 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굉장히 유권자들 예민하고 그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내지는 우리 지역의 이슈를 잘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투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쫓겨오듯이 와가지고 수도권에서 내가 뭐 좀 해보겠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도 같이 희생해야 되는 거를 분명히 알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자리에 만약에 이제 친윤 성향의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출신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천해서 나간다고 해도 영남 분들의 어떤 민심이 크게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일단 공천이 전제된 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는데 게다가 검사 공천 없다고 뭐 여러 주요 당직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만약에 검사 공천 내지는 대통령실 공천이 있는 상황에서 영남 중진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더 문제죠. 진짜 쫓겨온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공천하면 안 된다고 영남 봅니다. 중진 와서 수도권 와서 당선될 분 거의 없어요. 하태경 의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역을 버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몽준 더한데요. 의원 정도 되니까 이제 된 거고 나머지 성공한 사례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보니까 김기현 대표 선거운동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악수하는데 그래 갖고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이라서 올라와서 될 분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자기 비켜라. 뭐 험지에 가든 불출마하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자리 빨리 빼라 이거지. 뭐 수도권 차출에 와서 뭐 험지에 와서 당선되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듣기 좋은 당에서 메시지를 그냥 출마하지 마라 내지는 영남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야박하니까 그냥 수도권 가서 험지에 가서 노력해 주세요.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수도권이 무슨 뭐 버리는 카드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오히려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정세균 총리라든지 아니면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이제 지역에서 있다가 수도권으로 진출해가지고 당선된 경험들이 있잖아요. 물론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은 그때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모범 케이스를 뭐 국민의힘에서 한두 명쯤 옛날에 문대성 의원은 실패했고 좀 뭐 한두 명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당 차원에서 그래야 뭐 나중에 미래를 좀 보고 하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네임드가 없다는 현 변호사님 분석에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다음 넘어가는 거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를 공을 가져오려면 586 중진들이 험지 출마로 역으로 가야 오히려 이거 주도권을 끌어올 텐데 지금 그 작업이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게 뭐 우상호 의원이 어차피 불출마했으니까 강원도 가시고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더 험지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영남 물갈이 스타트가 잘못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크게 빠르게 결심해야 될 김기현 당대표는 검토해볼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버티게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 대구에서 나는 할 거야 정치 내가 왜 수도권 왜 나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면은 아무러한 제재가 없구나. 버티면은 내가 그냥 그 지역에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타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자칫 잘못하면은 속빈강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인요한 혁신위의 두 번째 혁신안과 이 험지 출마 권고 요거 수습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세 번째 혁신안이 나왔어요. 비례대표의 청년 50% 할당하라.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김재섭 위원장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비례로 가는 공개 거고 오디션 이제? 자신 있습니까? 아니 저는 비례로 갈 생각이 1도 없고요. 그 도봉구를 지킬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뭔가 청년을 시혜 대상으로 보는 것도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청년 50% 무슨 그 오디션 이거 다 옛날부터 다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젊은 정치인들이 있나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자생력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한테 시혜적으로 베푼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이구 저기 변했네라고 해서 투표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당내에서 자기 지역 지키고 있는 젊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이준석계네 뭐 무슨 쟤는 내부 총질하네 하고 낙인 찍는 거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혜적인 뭐 호혜적인 청년 할당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자생력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젊은이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도 이제 뭐 당의 우세 지역구라고 하면 뭐 강남도 있고 TK도 있고 이런 좋은 텃밭에 김 위원장 저기 한번 그래. 아유 저는 서초 의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마. 서초든 강남이든 저는 그 주지도 않을 뿐더러 갈 생각도 없고 저는 도봉구에서 끝까지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당내 다른 청년 정치인들 반응은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한 거 일단 젊은 사람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와서 뭔가 그 지역에서 해보겠다는 젊은 사람들부터 저는 우선적으로 그 좀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때마다 이 공간 열어가지고 들어오게 하면 또 이러고 반짝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는 취지도 좋고 방식도 알겠지만은 이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만약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것들이 같이 들어와서 해야지 뭔가 반짝 지금 공간 연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훅 마음이 가고 뭐 젊은 정도로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힘을 받으려면 결국 1호, 2호가 좀 성공적이어야 되는데 1호도 지금 다 뭐 상대방들이 당사자들이 나는 싫어 이렇게 하고 있고 2호도 사실은 중진 불출마라든지 이거는 정식 안건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한 거 권고. 정식 안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비 삭감 뭐 하위 20% 컷오프였잖아요. 그것도 지금 애매모하고 그럼 3호가 힘을 받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법적으로 여성 50%가 강제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50%를 청년으로 채운다는 얘기인데 물론 거기 섞으면은 청년인 여성을 조금 넣으면 되겠지만 여성 50%는 정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를 청년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례는 여성이면서 청년인 사람들로 다 가고 나머지는 역할이 없다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듣기 좋은 말이지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가장 혜택 보는 거는 장해찬 최고가 아닐까. 아니. 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이원모 비서관일 수도 있죠. 45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우세 지역구 이 부분은 좀 선정을 하면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재섭 위원장 잘 알겠지만 지난 총선 때 보수정당에서 퓨처 메이커인가 뭐 맞아요. 해가지고 FM. 수도권에 열세 지역구를 청년 정치인들을 대거 이렇게 공천을 했어요. 황교안 대표의 굉장히 그 잘못된 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거는 우세 지역구 몇 개를 하겠다. 그래서 강남 중진 불출마, 박진 불출마 이런 걸 태영호 어차피 출마 안 될 테니까 공천 안 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비우겠다. 강남 서초를 비우겠다. 송파를 비우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죠. 근데 그냥 우세 지역구로만 하니까 우세 열세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트 지역에다가 여기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게 당에서 검토한다, 결정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면 이 지금 이걸 주장하는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을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으로 임명하면 돼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권고만 했다? 당에서 그렇게 뭐 받아들이거나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 지도부에서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아니 권고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의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우리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냥 이거 수준이죠. 그리고 공관위가 현실적으로 비례 50% 청년들이 없어요. 이래 버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대구 50% 청년 공천 이렇게 하면 좀 들썩이겠죠. 네. 네. 유학가에 있는 대구 고위관 대작의 자녀들도 막 귀국해가지고 막 출마했걸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8793님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청년 50% 할때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죠. 장해찬 10명이랑 천하람 10명은 성격이 다르지 않냐. 어떤 청년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청년 전략 지역구가 대통령실에서 출마하겠다고 나온 그 청년들을 공천하기 위한 루트가 아니냐. 근데 그렇게 검토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유한 위원장이 검사 공천 안 돼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청년 안 돼요. 이렇게 경선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결정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보기에는 되게 좋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거지 현실적으로 이대로 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근데 하나 만약에 청년 아까 저는 이제 비례대표에서 세게 비판을 했었는데 전략 지역구로 정한다 그러면
이게 일관되게 가야 돼요. 23대 총선, 24대 총선도 여기는 대개 청년 전략 지역구로 해서 좀 정해놓고 좀 일관되게 가야지 그때그때 전략 지역구 바뀌는 것도 저는 유권자에 대해서 뭐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뭔가 여기가 배려 대상인 지역처럼 돼버리는 거는 우리나라 당의 입장에서 좋은 거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고 선거 때마다 그때마다 하는 것이지 뭐 그럼 청년 많이 살면 다 청년 지역구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청년이 지역구에 나가서 하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과 조직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례대표에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 그 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50% 보장은 여성 빼고 청년 50% 하면 그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얘기가 안 하고 빼고 50%를 보장은 제가 보기에 약간 허황된 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의 이 청년 50% 할당까지 얘기를 했고 우리 김재석 위원장은 도봉구에 남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점 짚으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